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등교육과정 선행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초등임용고사를 대비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쭉 3일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자료를 보시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임용고사를 대비해서 어떠한 자료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료를 봐야 될 것인가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아내야 되냐면 출제자가 제시해 놓은 출제 근거를 보면 우리가 이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임용고사는 출제자가 미리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놓아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채점 기준표에서 채점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채점 기준표에 선생님들 뭐가 제시되냐면 출제 및 정답 근거라는 걸 제시합니다. 오른쪽에서 선생님들 실제 채점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실제 임용에 출제하신 분이 제시해 준 겁니다. 이게 그럼 거기 보면 선생님들 자 배점이라는 게 있고 출제 및 정답 근거라고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정답 근거에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제가 미술을 예로 들었는데 미술을 예로 들었을 때 여기 보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교과서라는 게 있고 교사용 지도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게 선생님들 임용고사의 대표적인 출제 근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교과서가 있고 뭐가 있더라? 지도서가 있어요. 자 요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자 미술과라고 예를 들어놨죠. 그럼 교육 과정은 미술과 교육 과정이 있고 또 선생님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교과목에 미술과만 있습니까? 국어과 또 수학과 체육과 과학과 여러 교과목에 교육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러한 교육 과정이라는 걸 선생님들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근데 교육 과정은 쉽게 누가 누구를 가르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일까요?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사가 가르칠 내용은 시대가 바뀌면 변화할까요? 변화하지 않을까요? 변화하겠죠. 선생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초등 교과서의 선생님들 AI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 불과 5년 전 교육과정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변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은 변하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변한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되냐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교육과정은 2022학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공부합니다. 자 언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2022학년도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봐야 돼. 그럼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무엇을 만들까요? 교육과정은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애들은 교과서를 보고 있죠. 그럼 교사는 뭘 봐요? 교과서와 지도서를 보면서 가르쳐 안 가르쳐? 가르쳐야 되겠지.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무엇, 지도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채점 기준표에 정답 근거를 선생님들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지도서를 본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이게 자 선생님 또 밑에 선생님 보시면 자 모범 답안이라고 있고 선생님들 예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에 제시된 답안은 뭐에 불과하다? 예시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들? 다음 페이지, 자, 기출문제 국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국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왼쪽에 보면 선생님들 내용면과 조직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갈 말을 점검표를 쓰라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이제 1.1점, 여기에 2점이라고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범 답안 또는 유사 답안에 맞게 쓴 경우에 뭐해라?
1점을 준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선생님들. 여기 보면, 자, 모범답안의 의견을 잘 들어냈습니까? 근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사답안. 알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썼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봐. 여기서 의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들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알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잘 드러나게 썼습니까? 자세하게 썼습니까? 의미가 통해 안 통해? 통하죠. 그래서 유사답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유사답안에서 어디까지 정답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채점하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출제자입니다. 출제자와 채점자의 상의에 의해서 어디까지 답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거기서 정해주면 우리의 답이 되고 안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으면 그 말이야. 자, 그럼 답을 쓸 때 될 수 있으면 모범답안 형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유사답안이에요? 선생님, 유사답안일수록 정답이 길어 안 길어? 길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들 답을 모르겠으면 빙빙 뭐 할까? 돌렸습니다. 이게 답을 모르면. 자, 근데 모범답안은 간단 명료하죠. 그럼 이러한 용어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교육 과정에 명확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채점자와 출제자가 선호하는 용어는 어디에 제시된 용어를 선호할까요? 교육 과정에 제시된 용어를 선호합니다. 1시간 뒤에 바꿀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건데, 자, 여기 봐봐. 이건 이제 3학년 2학기 지도서를 근거로 답을 만들었다. 자, 여기는 모범답안이 있고 뭐가 있더라? 유사답안이 있다.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수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학과 문제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출제자가 예상 정답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교과서하고 또 무엇? 교육 과정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또 이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채점 기준에 봐봐. 자, 2번 문항 보십시오. 2번 문항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쌓기나무는 부피 개념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써라 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답이 뭐냐면 선생님들 여기 단위입니다. 뭐다? 단위의 역할,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단위거든요. 그 단위 역할. 그럼 이제 단위가 선생님들 답이겠죠. 이게 뭐가 돼 이제? 핵심어야, 핵심어. 핵심어. 자, 근데 이것도 봐봐. 단위 이외에 기준, 중거 등 단위와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답으로 뭐 한다? 간주한다라고 있어, 없어? 있죠. 선생님,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도. 교육 과정에는 단위란 말이 있지만 단위 이외에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뭐 해라? 간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간주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해요? 그 해 출제자와 채점자가 뭐 할까?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답안을 가지고 이게 맞는 답안인가 틀린 답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유사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 선생님들? 모범답안이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모범답안이. 자, 그걸 선생님들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뒤에도 과학도 마찬가지 예들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게시된 것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그 개인적으로 작성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실제 출제자가 제시해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 뭘 봤냐면, 출제 근거는 뭐구나?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지도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의 답안은 모범답안, 예시,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더라? 유사답안이야. 유사답안. 자, 그걸 딱 보시고 또 하나 과학 기출문제 선생님 보실래요? 과학에 보시면 여기 주요 교수학습 활동 내용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여기도 선생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유사답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선생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범답안 예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니은과 디은에 들어갈 말에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동물을 등뼈의 유무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척추와 무척추 동물로 구분됨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이제 이거 할 때 왜 맨 마지막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요거 채점할 때요. 자, 설명한다 대신에 발견한다. 학생이 스스로 발견한다라고 답을 쓰면 정확한 오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형식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순환학습 모형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이 과학적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려워. 그럼 학생이 개념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교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쓸 때에는 마지막이 누구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 교사야. 주어가 교사니까 스스로가 교사에게 올려. 그럼 교사가 설명하고 교사가 뭐 한다? 지도한다고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학생이 발견한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답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임용고사에서는요, 내가 아는 걸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무엇?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선생님 기출을 쭉 우리가 봤죠. 기출을 봤을 때 모든 임용고사 선생님들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출은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반드시 또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교원 임용고사 강의를 몇 년도부터 했냐면 96년도입니다. 내년에 딱 30년입니다. 30년간의 제 경험에 비춰보면 기출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선생님들. 기출문제만 완벽히 공부하면 반드시 붙습니다. 붙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수석 중요합니까? 뭐 개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출문제만 완전히 정독을 하면서 명확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기출을 보면 앞으로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이 부분은 좀 시들었구나.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측한다는 건 선생님들 뭘 말하냐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무엇? 신설된 부분이 앞으로 뭐한다? 나온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들 채점 원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봐봐. 임용고사라는 선생님들 절대 플러스 상대평가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금 전에 미리 출제자가 무엇을 명시해 줬습니까? 채점 기준에 의해서 뭐 했어? 평가를 했지. 이 채점 기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루브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건 이제 절대야. 근데 합격 불합격은 뭐로 결정해? 그 해에 얼마만큼 뽑는데 내가 몇 등 하느냐. 그래서 상대 플러스 뭐였습니다? 절대평가 플러스 상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별 채점 원칙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래서 선생님들 뭐 중심으로 채점합니까? 채점 요소 그 다음에 무엇? 키워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키워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선생님 이거 봐봐. 공부할 때 무조건 키워드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주구장창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오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키워드인데 누가 요구하는 키워드일까요, 선생님들? 그렇지. 출제자가 요구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무조건 암기한 키워드를 뭐 할까? 집어 넣어서 답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선생님들. 이게. 그러니까 출제자가 개념을 정의하라고 했는가? 적용하라고 했는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가? 이게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글씨를 잘 썼냐 안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이게 이제 뭐가 된다? 채점 요소 키워드라고 하면 되겠죠. 자, 임용고사 선생님들 부분 점수를 인정하는다 안 한다? 인정해 줍니다. 부분 점수를. 좀 전에 모범 답안 있고 뭐가 있었지? 주사답안이지, 주사답안. 그리고 이제 뭐 1점짜리다 그러면 뭐 0.5점을 주기도 하고 인정해 줘요, 선생님들. 이게.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뭐에 기반해서 답을 써라?
교과서나 또는 무엇? 교육과정. 자, 그래서 봐봐. 교과서, 개정교육과정, 총론, 강론에 근거한 표현을 선호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임용고사 선생님들 개인적인 의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언어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이 시험은 암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답을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선생님들. 그래서 암기가 기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실 것은 알고 암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무조건 암기부터 하고 나서 뭐 할까요? 친구들하고 암기한 거에 대해서 뜻도 잘 몰라요. 그냥 너 암기했어 안 했어?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막 주구장창 이야기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선생님들. 암기한 걸 반드시 무엇에 접목이 될까요? 기출문제에 접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선생님들, 뭐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그랬습니까? 채점 요소,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채점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다? 교육과정에 들어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교육과정에 어디에 들어있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사회과, 과학과 교육과정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문서를 볼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에 목차가 있을까 없을까? 목차가 있겠지. 2번이 뭐냐면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는 파트야. 그럼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 미술과를 제가 예로 들었거든요. 자, 내용체계 영역에 미적 체험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여기 봐봐. 내용 요소라는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내용 요소를 답을 쓰라고 하면 내첩혀 있는 이 내용 요소가 답이 될까 안 될까? 답이 되겠죠. 그럼 내용 요소에 제시된 이 내용 요소는 공통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 요소 내첩에 제시된 공통 요소에 예시 답안을 유사 답안을 많이 인정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채점도 불가능하고 교과서를 만들 수가 없어. 선생님, 교육과정은 공통성과 다양성을 같이 추구합니다. 선생님, 공통성이란 건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공통도로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럼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예시는 나와 가까운 지역을 예로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서 공통성과 그 다음에 무엇? 다양성을 같이 가는 거야. 예를 들어봐, 선생님들. 여기에 보면 생활 속 미술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미술의 특징과 역할 발견이라는 말이 있고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 있어 없어? 이걸 얘들에게 뭐 할까? 가르치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집이 어디 살고 있는 지금 집이 어디예요? 서울 어디? 여기 근처. 노량진 근처에 노량진. 그러면 선생님이 노량진 초등학교에 발령이 났다고 하면 애들에게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주도할 때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 같으면 사육식료 밑에 보면 벽화가 있을까 없을까? 다양한 벽화를 선생님들 보여줄 수 있어요. 벽화를. 저 우리 천하나 전 선생님은 애한테 어디 데리고 갈래요? 그렇지. 천안에 있는 미술관. 선생님 어디서 살아요? 수원 어디 갈까요, 그러면? 수원 화성. 가도 되겠죠? 이게 다양성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이 다양성에 맞춰서 이제 애들을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는 한 출판사의 교과서일까? 여러 출판사일까? 여러 출판사에 나온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교과서 중에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교과서를 우리가 뭐 할까? 선택하겠죠. 그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검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검정. 그래서 초등도 이제 1교과 다 교과서야.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미술과 하면 출판사에 따라 미술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출판사의 교과서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이거 선생님들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공통된 용어고 이거에 대한 사진 같은 걸 제시할 때는 다 출판사가 뭐 할까? 다르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달라진 사진이 중요합니까?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 중요합니까?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 중요하겠지. 그럼 이거야. 그 사진을 보고 아, 이 사진은 애들에게 생활 속의 미술,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하기,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뭐 했구나? 만들었구나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럼 우리는 교과서를 보면 알아야 돼. 이게 도대체 뭘 지도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과정에 무엇에 근거했는가? 임용고사는 이 세 가지가 완벽히 어우러집니다.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들. 자 그럼 봐. 여기에 제시된 내용 요소 있습니까? 그래서 내용 요소가 있으면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 항상 학습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교사가 제시할 학습 목표에는 가르쳐야 될 내용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야. 여기에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밑에 봐봐 선생님들. 성취 기준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누가 반드시 이걸 달성해야 돼? 학생들이 달성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 봐봐. 밑에 있는 성취 기준이 쫙 있는데 미적 체험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에 있는 1, 2, 3, 4 이렇게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선생님들. 이 성취 기준은 무엇을 조합한 거냐면 위에 있는 내용 요소를 조합하면 아래에 뭐가 나올까? 성취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생활 속에 활용되는 미술의 관심을 가지고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한다. 맨 마지막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방금 봤던 무엇을 조합한 거예요? 생활 속 미술, 미술의 특징과 역할 발견,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 있습니까? 이걸 조합한 거야.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선생님들, 출제자는 채점자, 출제자, 무엇을 요구한다? 핵심 용어를 요구한다 그랬잖아, 선생님들. 자, 그러면 그 핵심 용어는 어디서 찾아라? 교육 과정에 들어있어. 그럼 교육 과정에 출제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핵심 용어, 키워드, 이건 어디에 들어있다? 내용체계표 및 성취 기준에 들어있어. 알겠죠? 그러면 내용체계표, 자, 이 표를 뭐라 그래? 내용체계표라 그래. 자, 내용체계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다음에 뭐가 있더라? 가치, 태도의 범주로 나누어져. 그럼 여기에 제시된 내용 요소를 조합하면 밑에 뭐가 나와? 성취 기준. 그럼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할 때 학습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학습 목표를 만들었으면 이제 봐봐. 요걸 지도하기 위해서 교과서 장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도입, 전개, 정리에 교수학습 활동이 있어 없어? 있죠. 자, 마지막 정리에 학습 목표를 달성했나 안 했나 뭐 해야 돼? 평가하겠지. 그럼 그 평가 기준은 결국은 뭐가 똑같아? 성취 기준 또는 학습 목표와 똑같아. 그러면 도입, 전개, 정리, 학습 목표, 평가 기준 이러한 것들은 지도서 강론에 보면 이미 집필자들이 뭐 할까? 만들어놨어 안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어.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예요? 수업을 하는 거야. 이게 자 이렇게 선생님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선생님들 임용고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게 잘 안 보이구나. 일단 선생님 보십시오. 먼저 무엇을 찾아가야 돼? 교육과정을 찾아가야 돼. 뭘 찾아간다? 교육과정. 그럼 제가 방금 선생님들 우리 미술과 교육과정 그랬잖아. 그럼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요약을 하면 안 돼요. 왜? 공통된 문서기 때문에 있는 그대를 봐야 돼.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 원문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도 보면 교육과정 원문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생각해봐. 교육과정을 요약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약하는 사람에 따라 뭐 할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리고 봐봐 선생님들. 제가 가장 지향하는 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요약 정리해 놓은 거 다운받아서 암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요약하는 사람이 한번 나름대로 해석했어 안 했어? 해석을 했죠. 근데 우리 그 해석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막 외워버립니다. 그걸 보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강론은 요약해도 돼. 교육과정은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자, 근데 교육과정의 원문을 보면 그냥 문서야 문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해설서라고 있어 없어? 자,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있죠. 거기 가보면 이렇게 교육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 화면이 좀 깨져버렸는데 지금 여기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사실은 이게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기 이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클릭하면 개정교육과정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나와. 초등학교. 그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쫙 나오면서 막 총론,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유인물은 보이시죠? 그럼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을 보는 거야. 우리가. 그럼 저도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이 교육과정을 뭐 할까? 가져오겠죠. 그게 이제 교육과정 원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문은 문서기 때문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해설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론을 제외한, 총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교육과정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야.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은 해설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강조했고 왜 이렇게 변화했는가 설명을 펴줘놨어. 설명. 근데 각 교과에 대한 해설서는 없어요. 근데 저는 교재에다가 교육과정 해설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어. 그럼 제가 어떻게 그걸 만든 거냐면 지도서를 보면 지도서 앞부분을 총론이라고 하거든. 지도서 총론 부분에 교육과정 원문의 해설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각종 교육부 연수자료.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면 현장 교사들이 뭐 해야 돼? 바뀐 교육과정 애들 지도해야 되겠지. 근데 바뀐 교육과정 알아 몰라? 잘 몰라요. 그럼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해야 돼, 연수. 그럼 바뀐 교육과정을 연수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되겠지. 그때 연수자료가 해설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그 연수자료와 지도서 총론 부분, 이 두 부분하고 교육과정 원문을 섞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교육과정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교육과정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있고, 자, 그럼 선생님 또 이제. 선생님,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선생님들 제가 무엇을 만든다고 그랬죠? 지도서야. 뭘 만든다? 지도서.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선생님들. 여기 제가 지도서 예라고 있고, 여기 아이스크림 교과서라고 있어, 없어? 자, 이 말 기억나? 1교과 다 교과서.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교과에 다 교과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스크림 출판사에서 뭘 만들어냈을까? 미술, 국어, 수학, 지도서를 만들어냈어. 또 선생님 우리가 피상도 있잖아요. 피상. 또 천재, 미래인 있어요, 없어요? 여러 출판사에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게 그 출판사에 딱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제 미술이면 이제 우리가 미술을 클릭해봐. 그럼 이렇게 미술 이렇게 쓰면 3학년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봐봐, 선생님들. 교과서하고 뭐가 있어? 지도서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하고 교과서하고 지도서가 뭐야 돼? 어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우러져야 돼. 그럼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미술 지도서 3, 4 이게 겉표이지야 이제 겉표이지. 그리고 옆에 목차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서 자 총론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강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제 지도서 총론은 봐.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수업 모형, 평가도구, 학습자의 특성, 동향, 뭐 지도계. 여기 선생님들 몇 번은 모든 출판사가 동일할까요? 몇 번은? 여기서. 그렇지. 1번만 동일해. 왜?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어디에서 제시해 준 거야? 교육부. 이것은 동일해. 근데 2번부터 7번은 이 지도서를 집필하는 사람에 따라 뭐 할까?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왼쪽에 지도서에 저자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들에 따라 달라져요.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출판사 걸 그럼 다 봐야 돼요? 볼 필요 없어요. 왜? 공통성과 뭐라고 그랬지? 다양성이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양성이 중요해, 공통성이 중요해?
공통성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공통된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강론이 뭐냐면, 강론이 선생님들 다른 말로 하면 지도의 실제야. 이걸 뭐라고 한다? 지도의 실제. 그럼 이제 강론을 누가 볼까요? 그리고 교사가. 여기 봐봐 선생님들.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라고 3학년 1단원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이스크림 출판사에서 제시해 놓은 3학년 1학기 1단원 단원명이야. 미술과. 그럼 선생님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엔 비상 출판사의 단원명과 동일하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말이야 선생님들. 다 다르다. 이게 그 대신 이것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는 뭐 할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용 요소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요걸 이제 선생님들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교육과정, 교과서, 그 다음에 지도서가 있단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여기 1단원이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라고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딱 클릭한단 말이야. 클릭하고 딱 들어가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 단원 개간 성취 기준 및 범주라고 선생님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 성취 기준 및 범주라는 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 부분이 성취 기준 및 범주잖아. 이 범주는 어디서 들어봤지 좀 전에? 범주. 내체표의 범주에 뭐가 있었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 이제 칠판에 잘 안 보이지만 선생님들 올려준 파일은 있을 거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적 체험, 생활 속에 활용되는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지식 이해, 생활 속 미술, 과정 기능,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하기, 그 다음에 가치 태도, 미술의 역할에 대한 무엇? 관심이라고 있어 없어?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칠판 보이시나요? 그럼 봐봐. 생활 속 미술,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하기,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 이 내용 요소는 모든 검정 교과서를 쓴 사람들의 공통된 기준이다 아니다. 기준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럼 봐봐 선생님들. 요걸 바탕으로 봐봐 선생님.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이게 뭐야 이게 교과서야. 교과서 페이지 10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11페이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보면 딱 동그라미 친 부분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보는 거야? 애들이 보는 거 맞지? 그럼 이게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럼 봐봐. 이걸 보고 도대체 이걸 보고 뭘 가르쳐야 돼? 어디 속에서 미술? 옆에 봐야지. 이제 생활 속에서 무엇? 미술. 미술의 특징과 역할,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출판사는 요걸 내려든 거예요. 그럼 봐봐 선생님들. 여기에 벽화라든가 여기 봐봐 선생님들.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음을 정화시켜주기도 하고 어떤 애양심이나 이런 걸 줘 안 줘? 주잖아. 이런 걸 선생님들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밑에 봐봐 이제. 마음 열기 있고 선생님들 학습 목표 있습니까? 자, 이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에 무엇을 바탕으로 만든다? 성취 기준. 뭘 바탕으로 만든다? 성취 기준. 그럼 이제 공부했으면 선생님들 마지막에 평가해야 되겠지? 평가 내용,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과 일관성이 있어야 될까? 학습 목표, 성취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그 다음 봐요. 여기 준비물이 있고 지도상에 유의점이 있고 오른쪽 봐봐. 이제 오른쪽 활동이라고 있고 뭐 마음대로 멋지게 활동하기라고 막 있어 없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수업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봐, 우리는 그냥 도입, 전개, 정리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교과마다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이 존재하잖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제 지도서에 보면 여기에 막 뭐 직접 교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강론이라 그래.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지도서 강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교과서라고 그래. 교과서. 알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탕으로 강론을 보면서 누구를 지도해?
얘들을 지도해. 근데 이 교과서나 강론의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내더라? 교육 과정을 근거로. 이 삼박자가 뭐 해야 된다? 잘 맞아야 된다. 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공부할 때도 순서가 있어. 쌤, 교과서를 먼저 봐야 돼요? 지도서를 먼저 봐야 돼요? 교육 과정을 먼저 봐야 돼. 그렇지. 교육 과정을 먼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쌤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목차라고 있어 없어? 있습니까? 자, 교과. 그럼 쌤 무슨 교과가 있을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교과 교육과정의 목차. 목차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선생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해, 목차는.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뭐 일러두기 봐봐. 그러니까 국어과, 미술과 교육과정은 아래에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목차 및 주요 용어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여 교육활동에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선생님 보는 거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야. 가로에서 신설이라고 적어놔. 뭐다? 신설. 그러니까 봐봐.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는 2015 쭉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근데 이건 2022에 설계의 개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럼 이 설계의 개요가 그만큼 뭐랄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선생님들. 개괄적 소개, 총론과의 연계성, 교육과정 구성 요소,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등과의 관계, 교과 역량 등을 설명한다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니까 아래에 1, 2, 3 있습니까? 선생님 아래에 1, 2, 3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뭐하고 있을까?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거 선생님들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교과 교육과정에 뭐다? 설계의 개요 파트가 선생님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선생님들 교과 역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2015에서 처음 나왔거든. 2015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봐줘야 돼. 그럼 이거 이제 미술과 하면 미술과에서 길러내야 될 역량이 있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과 하면 각각의 교과에서 길러야 될 역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요즘 우리나라 보면 AI가 발달되어 있잖아, 선생님들. 챗GPT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보면 거짓 뉴스 또 거짓으로 정보 줘요 안 줘요? 주지.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었을 때 이게 참인가 진실인가 뭐 해야 돼? 비판해야 돼. 뭐라고 한다? 비판. 그러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초등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에서 길러야 될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식으로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역량이 나와 있어. 그래서 역량을 쭉 공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 성격 및 뭐가 있습니까? 목표. 자, 봐봐. 성격에 필요성, 역할이 있고, 자, 목표에 보면 선생님들 총괄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세부 목표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목표에 총괄 세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봐봐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번이 뭐가 있어? 내용, 체계 및 그 다음에 무엇? 성취, 기준. 자, 그럼 선생님들 내용 체계에는 학습의 범위와 그 다음에 뭘 제시했다? 수준을 제시했다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봐봐.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자, 이거 외워놔야 돼, 선생님들. 자, 다시 봅시다. 모든 교과의 내용 체계표에는 제일 먼저 뭐가 명시되어 있더라? 영역. 그러니까 영역이란 것은 쉽게, 지금 우리 국어. 지금 국어과의 영역은 뭐가 있습니까? 국어의 영역은. 그렇지. 듣기, 말하기, 또 읽기, 쓰기, 매체 같은 거 있어 없어? 문학 있잖아. 이걸 영역이라고 그래, 영역. 그러면 각 교과의 영역별로 뭐가 나온다? 내체표. 내용 체계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내용 체계표에는 이거 봐봐.
핵심 아이디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봐봐, 선생님들. 뭐가 존재하더라? 내용 요소. 여기 봐봐, 선생님들. 교과목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필수 학습 내용이란 말이 있어,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 선생님, 내용 요소는 무엇 옷으로 나눠진다?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 이거 머릿속에 이만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바로 선생님들 옆에 제가 예를 들어놨죠. 자, 미술과 내용 책에 있습니까? 자, 1번 미적 체험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영역이야. 이게 뭐다? 영역. 그 다음에 뭐가?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범주에 뭐가 있어? 지식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 그리고 옆에 이제 내용 요소가 학년 군별. 왜 학년 군이냐면 3, 4학년 군, 5, 6학년 군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자,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선생님들. 모든 교과의 내체 표현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영역.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주는 뭐뭐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자, 이런 범주별로 오른쪽에 뭐가 존재하더라? 내용 요소. 뭐가 존재해? 내용 요소야. 자,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선생님들. 범주별 내용 요소를 결합해. 결합하면 뭐가 나올까? 그렇지. 성취 기준이 나와. 뭐가 나온다? 성취 기준. 자, 왼쪽 봐, 왼쪽 봐봐, 선생님들.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선생님들. 성취 기준. 영역별 내용 요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무엇? 도달점. 이걸 뭐라고 한다? 성취 기준.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봐봐. 오른쪽에 예를 들어놨죠? 여기에 성취 기준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내체표가 선생님들 영역별로 나와 있으면 성취 기준도 어떻게 돼야 돼? 영역별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성취 기준도. 그리고 이 성취 기준 번호 같은 거 나중에 설명하는데 3, 4학년 군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봐봐. 맨 밑에 보면 생활 속에 활용되는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한다. 이 성취 기준은 위에 있는 요 세 개의 내용 요소를 결합했다, 안 했다? 결합했다. 여기까지 됐어요? 맨 위에 봐봐, 선생님들.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다는 말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다양한 감각은 뭐예요? 이것만 따라보면 알 수 있어, 없어? 잘 모르겠지? 그래서 성취 기준에는 뭐가 따라 붙을까? 해설이야. 뭐가 따라 붙은다? 해설. 자, 그리고 성취 기준 애들에게 뭐 해야 돼? 지도해야 되겠지? 여기 봐봐, 선생님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은 선생님들 다른 말로 하면 옆에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여기 위에 있는 이 성취 기준을 뭐 해야 돼? 달성해야 되겠지? 이걸 어떻게 교수학습하고 학습했으면 어떻게 뭐 해야 돼, 나중에?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제시가. 자, 그럼 다시 이제 왼쪽 봐봐, 선생님들. 각 교과별 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 내용 체계 및 무엇? 성취 기준이야. 자, 내용 체계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더라? 영역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 세 번째. 범주. 그래서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자, 이거에 따라서 학년 군별 뭐가 있더라? 내용 요소. 자, 이것을 조합하면 뭐가 나오더라? 성취 기준. 그러면 성취 기준 아래에 뭐가 나와? 성취 기준 해설.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이게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돼. 모든 교과에서 여기 부분이, 이 오른쪽 부분이 있죠? 이 오른쪽 부분이 가장 시험 출제가 잘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명확히 알아놔야 돼, 이제. 이게. 그럼 봐보세요, 선생님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지도서를 만들고 교과서를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더라. 선생님,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왼쪽 봐봤어요, 이제. 해설이 있고, 적용 시 고려사항. 봐봐.
교수학립 평가의 유의점이라고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자, 그러면 이 3번에 제시된 교수학습 평가 있습니까? 평가의 방향, 방법, 평가의 방향, 평가 방법이란 말 있어 없어?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각 영역별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 성취기준 해설, 적용시 고려사항에 뭐가 다 들어가 있더라? 교수학습 및 평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선생님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더라. 교과 교육과정에서 2022학년도에 신설된 맨 위에 뭐가 있더라? 교육과정, 설계, 개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뭐더라? 성격 및 목표. 자, 목표에는 교과 목표인데 총괄 목표가 있고 뭐가 있더라? 세부 목표. 그 다음에 3번이 뭐야?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자, 내용 체계는 뭐가 있더라? 영역 또 핵심 아이디. 그 다음에 범주로서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여기에 따른 네 가지 무엇? 네 개 내용 요소. 그럼 무슨 봐봐. 이 내용 요소는 교과목에 따라 뭐 할까? 달라지겠지. 그러면 내용 요소를 조합한 게 뭐더라?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은 밑에 뭐가 따라오더라? 해설. 그 다음에 적용시 고려사항. 그럼 적용시 고려사항은 뭘 말한다? 교수학습 및 평가를 말한다. 요걸 딱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선생님들. 이게 모든 공부에서 중요한 건 목차야, 목차. 이게. 자, 그럼 이거 선생님들. 자, 그러면 이 교과 교육과정의 목차하고 이제 지도서 목차를 알아야 돼.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왼쪽에 교과 교육과정의 목차 방금 전에 봤어, 안 봤어? 왼쪽은 봤죠? 다음 페이지 선생님들 지금 11페이지 이제 보여요? 왼쪽에 있는 거 봤죠? 그럼 오른쪽. 지도서 목차의 예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전에 미술과 지도서 봤어, 안 봤어? 봤죠? 그럼 지도서가 선생님들 이렇게 다 있어요. 총론 부분이 있고 뭐가 있을까? 강론이야. 이건 모든 출판사가 똑같아. 지도서는 총론이 있고 뭐가 있더라? 강론. 그럼 무슨 봐봐. 지도서를 만드는 사람도 이 지도서는 어떤 특징이 반영되어 있고 교육과정에 어떤 걸 강조해 있고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걸 뭐라 그래? 총론이라 그래. 그럼 이 총론을 만들 때 기준이 뭘까?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이겠죠. 그래서 1번이 뭐야? 2022 개정 미술과야. 그러면 요것은 왼쪽에 제시된 이것과 뭐 할까? 동일해요. 근데 선생님 밑에 봐봐. 2번, 3번, 4번, 5번 있습니까? 미술과 교수학습 모형, 평가 도구, 3, 4학년 학습자의 특성, 미술교육의 동향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교육과정에 자세히 나올까? 그냥 개괄적으로 되어 있을까?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자세한 무엇? 해설이 필요치 않아? 필요하겠지? 그 해설은 어딜 보면 알 수 있더라? 지도서 총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도서 총론. 그래서 이 지도서 총론을 제가 교육과정 해설을 하는데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지도서 총론의 해설 부분 2, 3, 4, 5, 6, 7은 각 출판사마다 뭐 하더라? 달라. 그걸 제가 정리합니다. 이제 학원 강사니까 그걸 정리해서 이제 수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해? 지도서. 강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론이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순서가 쫙 나와 있어. 그럼 이런 단원 명칭은 출판사마다 완전히 다 달라요, 출판사마다. 이것은. 자, 요렇게 지금, 자, 그럼 이걸 지금 제시한 건, 선생님, 그럼 이제, 여기 제시된 이 강론의 내용은 다 왼쪽에 선생님들 몇 번의 내용에 근거로 했더라? 2번. 2번에 무엇?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근거로 오른쪽에 무엇을 만들어내? 3학년, 4학년에 무엇? 강론 내용이 나온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아까는 좀 안 보였잖아. 다시 얘기해 봐봐, 선생님들. 자, 여기 3학년 1학기 1단원이 뭐였어, 선생님들?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라고 있어 없어? 있고, 자, 단원 개간이라고 있고, 이 단원은 뭐 한다 쭉 나와 있지. 그 밑에 봐봐, 선생님들. 성취 기준 및 범주라고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이렇게 지도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요 밑에 걸 추가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도서에 제시된 성취 기준 및 범주는 교육과정에 무엇에 근거한 거다? 내체표하고 또 무엇? 성취 기준에 근거한 데라 쓰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모든 출판사의 모든 지도서의 왼쪽 성취 기준 및 범주는 공통성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출판사마다 뭐하더라? 다르더라 쓰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왼쪽에 있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서 무엇을 지도하고자 합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야. 교과서만 딱 먼저 보면 가르칠 내용이 떠올라 안 떠올라? 전혀 안 떠올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순서가 필요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교육 과정이야. 그러나 살 일이 뭐다? 지도서 총론이야. 총론. 그리고 할 일이 뭐다? 지도서 강론입니다. 자, 근데 교육 과정을 공부하든 총론을 공부하든 지도서 강론을 공부하든지 간에 기출 문제는 계속 뭐 할까? 활용해야 돼.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자, 한 문제 속에 소문항이 4개, 3개야. 그러면 4개에서 3개라는 건 선생님들 뭘 말할까요? 1번 문제는 교육과정 문제야. 2번 문제는 총론 문제야. 3번 문제는 뭘까? 강론 문제.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들 1, 2월 달 수업으로 완벽히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알아요. 그러니까 기출은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1번 문항은 1, 2월 수업할 때 풀어요. 그리고 3, 6월 또 수업할 때 그 문항에 1번 문항에 가로 1번 풀면서 2번, 3번을 뭐 할까 또? 반복 심화해서 풀어요. 기출 굉장히 반복이 잘 됐어요, 선생님들. 기출 속에 다 답이 들어있습니다. 또 기출 지문 속에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걸 선생님들 제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걸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과연 기출 문제라는 것은, 자, 우리는 초등교사죠. 그럼 초등교사 임용의 기출을 봐야 되겠지. 자, 근데 선생님들 기출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아요. 일단 선생님들 제일 초등 임용의 제일 중요한 기출 문제 2가지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선생님들. 자, 다음 페이지 이런 말 있죠. 2026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A란 말 있습니까? 여기는 봐봐. 특수학교 초등교육과정 초등 특수교사야. A야. 그러니까 이게 AA 시험지야. 그러니까 초등 특수교사와 초등교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각의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AA는 A면이 있고 뭐가 있을까, 선생님들?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 B형이. 그럼 특수선생님도 A, 초등선생님도 뭘까? A형 문제를 푸는 데서 뭐가 있냐면, 이게 왼쪽이 초등 문제야. 문두만 제가 모아놨거든요. 초등은 교과목을 명시해줘요. 그럼 봐봐. 국어가 몇 문제야? 1번, 2번, 3번 3문제가 나와. 영어는요? 2문제가 나오지. 총론, 창치 1문제 나옵니까? 사회 몇 문제? 2문제, 도덕 1문제, 실과 1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초등은 A면에 총 몇 문제가 나옵니까? A형에 10문제가 나오지. 자, 10문항이 교과별로 있어, 없어? 있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옆에 초등 특수교사 시험지 봐봐. 여기에 선생님들 보면 7번하고 8번 봐. 7번, 8번. 선생님, 7번, 8번이 왼쪽에 있는 초등교사 시험지에 몇 번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자, 색깔 해놨잖아. 3번하고 뭐하고? 7번이야. 그럼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해요. 초등 문제를 만들어 놨으면 초등 특수 임용고사에서는요, 문제를 갖다 써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국어가 몇 문제 있어? 국어 3문제 있죠? 그럼 3문제 중에 몇 번 문항을 갖다 썼어?
3번 문제를 갖다 쓴 거야. 그리고 사회가 몇 문항이야? 2문항이었지. 사회 2문항 중에 선생님들 몇 번 문항 갖다 썼냐면 7번을 뭐 할까? 가져다 썼어. 자, 그럼 정리하면 초등 특수와 초등 문제는 겹쳐 안 겹쳐? 겹치더라. 왜? 국어 사회를 봤더니 초등 교육과정을 가져다 썼지.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초등 특수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초등 교육과정 기출을 다 받는 게 효과적이겠죠. 자, 또 하나. 근데 옆에 선생님들 파란색 그치? 파란색. 여기 보면 초등 특수야. 3, 4학년 글의 내용 뭐하기? 짐작이란 말 있습니까? 이건 선생님들 초등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들 초등 특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통합교육 하거든요. 일반 초등 교육과정을 가리고 얘들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이런 4번 문제는 초등 교육과정 임용에는 안 나왔지만 초등 특수에는 나왔지. 이것을 이제 반대로 누가 갖다 써야 돼? 일반 초등 선생님이 갖다 쓰는 거야. 이게 또 봐봐 선생님들 여기에 기본교육과정이란 말이 있고 기본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기본교육과정은 선생님들 맨 밑에 봐봐.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 또는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할 거 아니야. 수업하는데 일반 초등학교 내용보다는 내용이 좀 더 뭐 할까? 난이도가 쉽겠지.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도 훨씬 뭐 할까? 디테일해요. 자, 그럼 이거 선생님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야. 내용은 똑같아. 겹쳐요. 겹쳐. 근데 피드백을 줄 때 훨씬 뭐 하더라? 디테일해. 그리고 장애 특성이 덧붙여 있어. 그럼 장애 특성이 덧붙여 있는 것은 특수교육학이야. 근데 강론의 내용은 뭐 할까?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토마토 가꾸기 있습니까? 토마토 가꾸기? 곁순을 따는 거야. 그럼 곁순을 왜 따야 되는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이런 내용들.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글의 내용 짐작하게 보면 뭐 중심 내용 또는 뭐 빈칸 검사 나오거든? 자, 이거야. 그러면 4번, 5번, 6번은 초등 특수만 나온 기출문제지. 근데 이건 누가 가져다 쓴다? 초등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 써도 돼, 가져다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초등 특수 선생님들은 초과정 문제를 가져다 쓰는 거야. 이게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초등 특수가 1년 전에 나온 문제가 초등이 그 다음에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선생님들. 초등 일반, 초등 특수 선생님들 두 선생님들 다 초등교육과정, 초등 특수 시험에 나온 교육과정 문제는 뭐 한다? 다 공부해줘야 돼요. 이게 선생님 우리는 제가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을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2개 기출을 다 다룹니다. 2개 기출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보세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1부터 6학년 중에서 기본교육과정 이제 특수활동을 대상으로 하실 때 교육과정 내용은 주로 초등학교 일반 교육과정에 몇 학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학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봐봐. 중고등학교 특수의 내용은 초등학교 고학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초특이라는 게 있고 중특이라는 게 있어. 그럼 중등 특수교사 임용고사 문제가 초등 임용에 굉장히 뭐할까? 도움이 잘 돼요. 또 이거 또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 중등 임용고사 있죠. 중등 임용고사 문제가 초등하고 많이 겹칩니다. 왜? 교육과정은 반복 심화가 돼야 한대요. 예를 들면서 봐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면담 공부해야 하나요? 하죠. 중학교 때 해야 하나요? 하죠. 고등학교 때 하죠. 수능 문제가 임용이 잘 나옵니다. 수능 문제가. 선생님, 교대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임용도 출제할까 안 할까? 출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가르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리면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 문제에 어떤 교육론이라든가 교사의 시각이라든가 어떤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겠지. 그럼 봐봐. 이론적 기반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뭐할까? 다 똑같아. 단지 예문만 뭐할까? 다를 뿐이야. 자, 그럼 이거 선생님들, 그럼 기출문제를 초등, 초특, 중특, 그 다음에
중등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봐야 돼. 중등까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도 보실래요, 선생님들? 지금 교육과정 B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이제 초등 임용고사 시험지야. 오른쪽이 뭘까? 초등 특수 마찬가지 봐봐, 선생님들. 수학이 몇 문제야? 3문제, 미술 1문제, 통합 1문제, 과학 1문제, 과학 2문제 있고 음악, 체육, 그 다음에 체육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봐봐. 오른쪽에 초등 특수는 7번, 8번이 초과정에 뭐가 뭘 가져다 썼습니까? 그렇지. 2번하고 6번에 썼지? 썼죠? 자, 근데 봐봐, 선생님.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 봐봐. 곱셈, 연산, 나눌셈, 구구, 빼셈식, 나눌셈, 구구범위란 말 있어, 없어? 이게 초등 특수만 나온 문제야. 이게 특수만 나온 문제. 선생님 봐봐. 이게 5학년 지우 통합학부 교사 수업 일지 내용이란 말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면 뭐 숫자 2라는 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202에서 222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 2는 뭘까? 1의자리. 이건 10의자리. 이건 뭐야? 1000의자리지. 이게. 그러니까 숫자는 동일한데 수가 놓인 위치에 따라 그 숫자가 갖는 값은 뭐 할까? 다 다르지. 이런 거 우리가 막 자리값, 위치값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게 초등이든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초특에서 훨씬 뭐 할까? 디테일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겹쳐. 이게. 그래서 초등 특수 봐봤어요, 선생님들. 이 초등 특수에는 곱셈과 나눌셈 문제가 초과정에는 안 나왔어. 특수만 나왔죠. 자, 그럼 봐봐. 우리 초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은 요 문제를 이제 가져다 쓰겠지. 그럼 특수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여기서 봐봐. 원이야, 원. 원만 나왔고 1번, 3번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1번, 3번을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보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까지. 이걸 선생님들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그 다음 한번 지금 제가 이제 뭘 보자 그랬습니까? 중등 문제, 중등 임용고사 문제를 공부하자 그랬잖아. 이제 그 근거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강의한 지 30년이나 30년.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중등 임용고사 문제에서 초등에 필요한 문제를 제가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요게 올해 초등 임용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요. 올해 중등 임용고사 기출문제예요. 자,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도 선생님 봐봐. 뭐가 있냐면 아직 우리가 강론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지금 와야 될 기억이 있어요. 기억 니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악보에는 박자가 있을까 없을까? 박자가 선생님들 빠져있잖아. 이게 강론은 아직 안 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8분음표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4분음표. 이걸 8분 쉼표라 그래. 그럼 선생님들 4분음표는 8분음표 2개거든? 그럼 얘는 8분음표 몇 개야? 2개고 8분 쉼표니까 음표라면 이거겠죠? 그럼 한마디에 8분음표가 몇 개 들어가 있냐면 6개가 들어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해? 8분의 6박자라고 그래. 그럼 선생님 간단히 말해볼 거예요. 8분의 6박자를요 빠르게 지휘하면 2박자를 할 수 있어. 뭐라고 할 수 있다? 빠르게 지휘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일단 그렇게 이해해봐. 이건 아직 선생님들 제가 기출을 설명하기 그런 거야. 설명하기 아직 이거 당론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는데 여기 봐봐 선생님들. 기억년에 들어갈 박자표를 쓰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있지? 1, 2의 한 마디에 들어가는 음표와 쉼표 합은 같지만 박자에 따라 기보가 다를 때는 박자의 구조를 이해해라 이렇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냥 이거만 봤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선생님 중등 문제 봐봐. 8분의 6박자는 몇 박자로 지휘한다? 2박자로 지휘한다라고 있어 없어? 있습니까? 이건 내용은 뭐라든지 내용은 이건 뭐냐면 올해 초등과 중등 음악 임용고사는 100% 문제 같습니다.
8분의 6박자에 대한 지위를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들. 자, 또 봐봤으면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선생님들 올해 도덕 문제거든? 도덕 문제. 도덕 문제 2번 답이 뭐냐면 여기 답이 탁월성이야, 탁월하다. 선생님, 탁월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아, 너는 정말 탁월하다. 정말 뛰어나고 명석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들어갈 이 말이 오른쪽 중등 문제에 보면 선생님들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되고 라고 있어, 없어? 있죠? 중등 임용고사 문제 지문에 답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선생님, 요것도 올해 2026학년도에 중등 도덕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그럼 올해는요, 중등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초등 임용고사를 한번 문제를 봤으면 도움 많이 됐어요. 중등이 초등보다 2주 뒤에 봐요. 자, 근데 있었어요. 이게 있어. 중등은 문제가 도덕이면 한 문제야, 여러 문제야. 도덕 윤리니까 여러 문제가 들어있겠지. 그 중에 한 문제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우리는 올해 이 문제를 제외한 중등 도덕 윤리 중에 초등 임용에 도움되는 문제를 뭐 해야 돼? 끄집고 와서 보는 거야. 자, 그걸 선생님들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일이야. 제가 그걸 나름대로 다 정리합니다. 정리.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증거를 선생님들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선생님들? 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오른쪽 중등 국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문제도 똑같은 이론에서 살짝만 바꿔놓은 거예요. 살짝만. 간단히 선생님들 말하면요. 여기 다마의 관습적 규약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결과 중심이라는 말이 있고 장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왼쪽에 있죠. 자, 근데 오른쪽 보실래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봐봐. 여기 형식을 중시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건 결과예요, 결과. 이거 보면 이제 글쓰기를 사회적 행위로 보는 장문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또 의미 구성 과정 나와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독자의 개념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리고 다마의 관습적 규약에 대한 미음, 비읍, 결과하고 장르의 관점을 쓰라고 했는데, 자,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다마의 관습적 규약이라는 이것을 형식주의, 결과 중심 장문 이론과 장르 중심에서 뭐로 보고 있는가? 중등은 독자의 개념을 결과, 형식주의 장문에서는 독자를 뭘로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장문 이론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의 결과, 형식주의야. 형식주의에서 보는 다마의 관습의 개념이 있고 독자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문 이론을 주고 독자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다마의 관습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동일한 이론이 시험에 나온 거였어요. 이렇게 동일한 이론이. 그 뒤에도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선생님 2025학년도 초등 문제거든요. 발표하기 있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선생님들 답이 공신력이야. 답이 뭐다? 공신력.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발표할 때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봐야지만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오른쪽 문제 있습니까? 오른쪽이 올해 중등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그럼 올해 중등 임용고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들? 공신력의 구성 요인이라고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초등은 공신력이 답이었거든. 초등 임용고사는. 중등을 보니까 공신력의 구성 요인까지 물었네. 자, 그러면 이제 초등에서 공신력이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공신력의 구성 요인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 일단 봐봐. 공신력이 있다는 건 내 말을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어주겠지? 그럼 믿으려면 나하고 청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러면 발표자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렇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찾으라고 그래. 야, 여기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면이 뭐냐? 이걸 찾아봐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등 문제를 선생님들 보자는 거예요. 또 선생님 보실래요? 왼쪽. 올해 초등 문제입니다. 왼쪽에 사회과 문제 봐봤어요. 사회과 문제. 사회과 여기 뱅크스의 수업 모형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가치 문제 인식, 행동 진술, 가치 이름 붙이기, 대립가치 확인, 원천 진술, 결과 예측 선택, 가로 선택에 따른 무엇, 행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보실래요, 선생님들? 뱅크스의 가치 탐구 모형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중등 문제야. 중등 문제. 이렇듯 무엇과 무엇 같이 보자. 초등과 무엇, 중등은 같이 봐야 돼요, 선생님들. 또 예를 들면 7페이지 보실래요? 얘를 한번 봐봤습니다. 이 작품 이렇게 들어있고,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서 여기 수묵 담채로 그렸다라고 왼쪽에 있어 없어? 있죠. 중등 문제 봐봤습니다. 중등 문제 보면 여기 4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색화 위주라고 있어 없어?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미나는 채색화 위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묵 담차란 말이 있고 채색화란 말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수묵화. 올해 초등 특수. 올해 초등 특수 뭐 나왔을까? 수묵화가 나왔어. 그러면 올해는 초등 특수가 수묵화 문제 나왔고, 재작년에는 초등에서는 뭐가 나왔어? 수묵. 담채하고 채색화 구분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교차돼. 똑같아. 같이 봐줘야 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겹쳐. 선생님 또 보실래요? 오른쪽이 중등 문제 봐봐요. 이 세 개 그래프. A 장문, B 장문, C 장문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중등 문제거든? 자, 이 중등 문제야. 이거. 지금 여기서요, A하고 선생님들 B 있습니까? 이 A하고 B를 섞어봐. 아니면 A하고 C를 섞어봐. 그러면 왼쪽에 가가 나와요. 가가. 이렇듯 문제가 뭐한다? 100% 뭐하더라? 겹칩니다. 겹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다 선생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자, 우리 무슨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등이야. 기출은 많이 볼수록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중등을 볼 때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선생님 제가 정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썼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뭐 봐야 될까? 특수 본다 그랬잖아. 그거 말고 또 뭐 봐야 될까?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있지? 1, 2학년은 유치원 임용고사가 많이 겹쳐요. 그 이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점점점 기출문제 폭을 뭐 할까?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 임용고사 문제까지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콜복을 한 사람이 도덕성 발달을 연구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면 어떤 단계를 잘 물어볼까요? 1, 2단계야. 낮은 단계. 근데 초등학교는요? 2, 3단계야. 중등은요? 3, 4단계. 이게. 그러니까 유치원 임용고사도 많이 도움됩니다. 특히 유치원은요, 예체능, 체음미 있죠. 또는 수학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 모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선생님들에게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모아서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봐봐. 우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무엇? 지도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초등, 초특, 중특, 중등임용고사, 그 다음에 무엇? 유아 임용고사 있습니까?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 쭉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저는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 문제들을 본 다음에 9월, 10월이 되면 어떤 문제를 보냐면 각 교대에서 교대 모의고사를 봅니다. 각 교대에서. 그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게, 문제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풀 수가 없어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도서 몇 학년에 나온 걸 출제했는가. 그러면 그걸 다 뭐 할까? 모아요. 이 문제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걸 모아서 마지막 최종 정리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쭉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기출문제 무엇을 보자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